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돈 찍는 팁의 돈 찍는 기계입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13일 금요일입니다. 오후 1시 30분 정도 지나고 있고요. 오늘도 어제하고 똑같이 장중에 시황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뉴스부터 좀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에서 나왔는데요. 구리값 한때 7,000불 돌파, 내년에도 강세 지속될 전망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구리는 뭐죠? 대표적인 경기 선행지표입니다. 구리는 산업의 쌀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구리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구리는 결정이 되니까 가격이 구리 가격이 상승하면 우리나라 주식부터 시작해서 모든 전 세계 주식의 화랑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구리 가격이 떨어지면 또 전 세계 주식과 실물 경기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구리 가격하고 우리나라 코스피하고 이렇게 겹쳐보면요, 똑같이 움직입니다. 커플링으로. 그래서 구리 가격도 좋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도 우리 코스피 안 좋을 이유가 없죠?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에 개인은 언택주를 담았고요. 외인 기관은 컨택주를 쇼핑했다는 얘기가 있네요. 기아차는 뭐 굉장히 지금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현대 모비스는 현대 지배구조에 정점이 있긴 한데 이거는 잘 안 올라요. 오늘 글로비스가 났습니다. 물론 어떻게 현대차 그룹이 재편할지는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현대 글로비스가 나아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무조건 컨택주를 다 쓸어 담을 필요도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건 천천히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지금은 언택주와 컨택주, 성장주와 가치주를 갖다가 적절히 섞어가면서 시소를 타시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5대5까지는 할 필요가 없고요. 그래도 언택주이기 때문에 언택주들이 조금 더 많이 가져가고 컨택 가치주는 30%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 채워놓으시면 시세 게임 하면 수익이 극대화되리라고 봅니다. 개인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언택주를 좀 담고 있네요. 현명한 개미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금융위가 공매도 금지 연장 않기로 했네요. 그러면 내년 3월달부터는 공매도 신청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월달부터는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이제 공매도까지 오르면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3월달 전까지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시키자고요. 그 다음에 집에 보시면 파월이 우려를 했습니다. 파월이 코로나 백신 나와도 어두운 겨울을 못 피한다. 무슨 얘기냐면 표정도 안 좋은 걸 다 잘도 해놨네요. 백신 효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르기 때문에 몇 달간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니까 경기 부양이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죠? 다음으로는 KCGI 한진칼 아시아나 인수 반대, 경영진 지위 보전을 의심한다는 얘기죠. 이게 뭔 얘기냐면 어저께 뉴스가 나왔는데 대한항공이 자기도 지금 어려워 죽겠는데 아시아나를 인수한다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게 좀 대충 언론을 제가 종합해본 결과 산업은행이 원래 HDC 현대산업개발에서 인수하려다가 지금 무마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빨리 떠넘겨야 돼요. 어딘가에는. 어디에다 떠넘길까 생각해봤더니 대한항공이 제일 낫겠다 싶은 거예요. 대한항공에다 그냥 떠넘기면 안 되니까 아마도 지분 출자를 대한항공은 지금 역시도 얼마 전까지 1조 넘는 유상증자까지 해가지고 회사 재무제표가 안 좋습니다. 국가기관이 그런데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보다 더 재무구조가 좋은 한진그룹을 전체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제일 위가 누구냐? 한진칼이거든요. 한진칼은 재무가 좋거든요. 그러니까 한진칼에 지분 참여하면서 이렇게 해가지고 아시아나를 갖다가 대한항공으로 슬쩍 이렇게 밀어주려고 하는 그런 눈치가 보이니까 KCGI는 뭡니까? 이게 사업펀드로서 그 누나인, 유명한 그 누나 쪽 지금 연합군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그렇게 너네들이 산업은행에서 국가 공기업이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경영진을 밀어주는 거 아니냐. 이 지위 보존이 의심된다는 게 그 얘기입니다. KCGI는 이제 이렇게 되면 별로 안 좋아지죠. 지금 경영권 분쟁으로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걸 또 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그게 되고 나면 우리나라도 이제 통합된 그러니까 국내 항공은 모르겠지만 해외로 나가는 국외 항공은 이제 한 회사에서 하게 되는 그런 큰
전 세계 10위 규모의 큰 회사가 탄생하게 됩니다. 지금 물론 아직 시끄러우니까 이거는 두고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CNBS에서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거 좀 해석을 한번 하자면 한국어로 해석해서는 이 연준에서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기후 변화에 대해서는 얘기인데 뭐냐면 최근 여러 연준 기관들이 관리들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재정적 위험 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제가 연준에서 이런 얘기를 언급 안 했거든요. 이제는 그린 에너지 쪽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좀 갑자기 생뚱맞게 나온 것 같지 않나요? 이때까지 연준에서 이런 말 한 적이 없었거든요. 연준은 누굴 믿나요? 네, 조 바이든을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물론 좀 오버해서 해석할 수도 있지만, 그럼 연준에서도 이런 정도까지가 얘기가 나오면 지금 그린 뉴딜 에너지 쪽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이든 시대에. 그쵸.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조정 이제 한참 받을 때고요. 이미 바이든 후보가 되리라고 생각했던 그런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올랐는데 지금 주가가 좀 꺼지고 있죠. 게다가 성장주까지 해서 좀 꺼지고 있으니까 지금 좀 더 꺼지고 나서 단기 바닥을 형성될 때는 아주 세게 들어가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걸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시중에 풀린 돈이요. 무려 3,115조랍니다. 사상 최대치로 오르고 있고요. 지금 집값 버블 일어나고 있죠. 정부에서 집값을 잡는다고 해서 잡혀지지 않죠. 그래서 집값 버블도 우려되고 있고 또 집값만 버블이 일어나나요? 돈이 많이 풀리면 자산시장 자체, 실물 자산 자체가 오르게 되죠. 그러면 집값 말고도 주식시장, 금, 이런 것들 다 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화이자 백신 공동 개발자가 코로나19 판단을 끝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네요. 또 화이자는 요새 좀 시끄러워요. 90% 효과 좋더라는 발표하는 날 CEO가 68억 원어치인가요? 60억 원 넘게 팔아먹었습니다. 그래서 좀 시끄럽긴 한데 그런 걸 정치적으로 또 그걸 보지 말고 CEO도 돈 버니까 한 거고요. 이렇게 보자라는 차원에서 코로나19 팬데믹 끝낼 수 있다라고 자신 있게 말을 했네요. 마지막으로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삼성 SDI가 좀 시끄럽습니다. 이게 포드에 들어갈 삼성 SDI 전기차 배터리가 불이 났는데 포드에서는 삼성 니네 거라 그러고 니네가 잘못이라 그러고 삼성에서는 야 우리 아니다 너네 배터리 매니지먼트가 잘못됐다라고 싸우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포드 독일 법인장은 배터리 셀에 오염물질이 들어간 것 같다라고 하면서 보상 요구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게 또 수천억 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트 잠깐 보시면 삼성 SDI 볼게요. 풍산은 아까 구리 때문에 제가 꺼내놨는데 풍산은 구리 가격보다는 물론 이게 크게 보면 조금씩 우상향하고 있는데 구리 가격하고는 상관없이 얘는 방산주에 엮여가지고 그렇습니다. 심심하죠? 삼성 SDI 보겠습니다. 삼성 SDI 오늘 개파라고 출발했어요. 그죠? 개파라고 딱 지금 가격입니다. 3.3% 정도 빠져갖고 출발했고요. 지금 어차피 지금 엎어진 김에 쉬어가야 되는 주식입니다. 지금 오늘 또 좀 떨어졌다고 담는 것보다는 좀 더 조정받으면 담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오늘 시장지도 한번 볼까요? 시장지도 한번 보시면 오늘은 삼성전자가 본주가 아주 그냥 땀을 내고 있습니다. 장중에 2%까지 막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하고 있습니다. 차트 한번 보실까요? 딱 보시면 지금 삼성전자 좋죠. 역대 최고가가 62,800원입니다. 근데 지금 62,400원 역대 최고가 바로 직전까지 왔어요. 근데 이제 며칠 더 갈 수도 있지만 단기 고점으로 형성이 보이니까 요번에 시원하게 한번 또 뚫고 고점 찍고 좀 또 조정받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면 또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장 지도를 보면 지금 현재 1시 40분 정도 지났습니다. 녹화하면서도 10분이 지났는데요. 지금 코스피는 전체적으로 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삼성전자가 혼자 열일 다 하죠. 의약품에서는 신풍제약이 또 조금 또 올라가고 있네요. 그다음에 코스닥을 보시면 코스닥은 좀 시퍼렇죠. 여전히 좀 코스닥은 성장주 쪽이라서 안 좋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도 벌써부터 튀어나오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크게 소개시켜 드릴 건 아닐 거라서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오늘 물론 중요한 얘기는 합니다. 유한타증권에서 내년 초과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벌써부터 너무 또 오버해서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보다는 하여튼 간에 시장 센티멘탈은 그렇게 좀 안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도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종목이 449, 하락 종목이 824, 거진 2배입니다. 하락 종목이 안 좋아요. 코스피 같은 경우도 상승 종목이 275개고 하락 종목이 570개니까 거의 2배입니다. 지금 큰 대형주 몇몇 개 빼놓고는 이렇게 몇몇 개 빼놓고는 LG화학 이렇게 몇몇 개 빼놓고 LG화학은 삼성 SDI 반사 수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몇 종목 빼놓고는 지금 다 하락하고 있어서 우리 개미 투자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코스닥이라든가 성장주 쪽은 지금 안 좋으니까 계좌가 아마 좀 안 좋을 겁니다. 그리고 시장 전체적인 외인의 선현물 포지션을 보겠습니다. 외인은 오늘도 역시 코스피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고요. 외인이 계속 돈이 들어오면 제가 그랬죠. 제일 먼저 뭐부터 산다? 코스피 대형주부터 막 채워갈 것이다. 고가를. 그래서 코스피를 사고 있고요. 코스닥은 좀 팔고 있네요. 선물을 보시면 어제 또 이어서 어제도 많이 샀었는데 오늘도 4,100억 원어치 총 누적 거의 3조 가까이 사고 있고요. 콜옵션, 풀옵션 오늘 첫날입니다. 어제가 한 달에 있는 만기일이어 갖고 다 청산이 되고 오늘 시작을 했는데 콜옵션 사고 있네요. 2억 원어치 사고 있습니다. 콜옵션과 선물은 콜옵션은 어떤 것들은 400배씩 나오는 거기 때문에 2억이라고 해갖고 작은 돈이 아닙니다. 여기는 도박판이기 때문에 선물은 지금 한 7배, 8배 가량밖에 안 되지만 레버리지가 콜옵션 같은 경우는 큰 거는 400배짜리도 있어요. 그래도 이게 2억이라고 해서 작은 돈이 아닙니다. 풋옵션도 지금 마이너스 15, 그러니까 매도한다는 얘기죠. 풋옵션을 매도한다는 얘기는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번 달, 다음 달까지는 상방으로 보는 것 같네요. 외국인이 콜옵션은 또 지금 장중이니까 1시 한 45분 됐으니까 장중이 또 사라지기도 합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외인은 현물 중에서는 거래소를 적극적으로 매수하고 있고요. 지금 요번 주만 해도 한 2조 넘게 가까이 매수하고 있죠. 선물도 매수하고 있다. 선물은 12월 달이 만기입니다. 오늘 11월, 12월까지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콜옵션은 또 순간 또 마이너스가 됐네요. 콜옵션과 풋옵션은 오늘 어제 만기 이후에 첫날인데 일단 콜옵션은 1억 원어치 아까는 플러스인데 지금 마이너스고요. 풋옵션은 마이너스 13억이니까 지금 계속 상방으로 보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환율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은 지금 미국에서도 어저께 심하게 안 좋게 넘어왔기 때문에 여기 환율도 좀 올랐고요. 오늘도 영내 환율에서도 지금 조금 올라서 1116원 30전으로 지금 급하게 내려왔으니까 좀 다시 당연히 되돌림을 해야 되겠죠. 지금은 나쁘지 않습니다. 환율은 아주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미국 시장 전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미국 시장 어제 넘어온 걸로 봐서는 이쪽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렇고 애플도 그렇고 다들 좀 약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죠? 아마존도 그렇고 전부 다 미국은 우리랑 다릅니다. 우리는 빨간색이 좋은 거죠. 미국은 빨간색이 나쁜 거고요. 이 초록색으로 갈수록 좋은 겁니다. 초록색이 지날수록 상승이 큰 거고 빨간색이 지날수록 하락이 큰 겁니다. 미국은 이렇게 시뻘겋잖아요. 안 좋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 아침 커뮤니티에 올려드린 딱가는 리포트 한번 보겠습니다. 신세계는 제가 뽑아드린 이유가 백화점과 면세점의 동반 회복을 기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며칠 전에도 뽑아드렸지만 이제는 컨택주, 언택주 좀 사이로 왔다 갔다 우리가 시설을 타야 되는데 그 중에 신세계 백화점 이거 주목해 주시면 좋고요. 목표가 대비 계율이 44%나 되니까 한번 보시면 됩니다. 오늘도 전체적으로 좀 시장이 크게 나쁘고 좋은 게 아니고 코스피에서는 삼성전자가 모든 거래량을 다 빨아갈 정도로 크게 지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 치고 2% 많이 올라가는 거죠. 신세계 그래도 아직 1% 정도 유지하고 있네요. 요 좋은 흐름을 계속 가져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하나 더 드린 게 크레시스입니다. 크레시스는 미용기기 업체죠. 미용기기 업체인데요. 이 회사 한번 보겠습니다. 가격 지표를 보니까 어저께 거래대금까지 빵 터져서 올랐던 것들 오늘 완전히 다 깎아먹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오히려 편합니다. 너무 올라가지 않고 편하니까 이런 것들은 언제부터 들어가시면 되냐면요. 저는 이제 이렇게 볼린저밴드 상단부터 시작해갖고 5일선 분할 매수했고요. 이제 지금 요 정도까지 가격까지 내려왔네요. 천천히 또 분할 매수 해볼 생각입니다. 왜냐면 다른 것보다 이것도 괜찮아요. 증권사 리포트를 잠깐 보면요. 원가율 회복과
판관비 하락으로 수익성이 개선됐다는 거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수익성에. 3분기에 이어갔고 4분기에도 실적 회복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벌써 2분기가량 앞으로 실적이 회복될 전망이고요. 올해보다는 내년 슈링크의 인지도와 브랜드 가치 기반으로 해서 본격적인 수출이 고성장될 전망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이거는 코로나가 좀 종식이 돼야 되는데 지금 코로나가 갑자기 또 불어나니까 그렇다 보니까 오늘 좀 밀리는 것 같은데요. 우리가 돌이켜보면 지난 3월 달부터 코로나 장사가 이어졌는데요. 코로나가 확산될 것 같다 그러면 매수 관점에서 떨어질 때 사고, 또 코로나 좀 괜찮다 싶을 때 또 오르면 팔고 하는 그런 장세가 지금 계속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좋아지는 회사는 코로나와 관계없이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 나중에 제가 높은 가격에 팔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장중 시황 분석 마치고요. 이번 주 일요일 오전 정도에는 다음 주에 공략할 종목을 갖다 좀 많이 좀 뽑아서 좋은 종목 뽑아서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금요일입니다. 불금 되시고요. 이상 돈찌는 TV의 돈찌는 기계였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십시오.